꿈의 지수를 갖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색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좀 그런 의미의 해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퀘스천만큼은 미국에서 하기로 했었던 보조금이 해결이 되느냐.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1년 사고 1년 팔고 1년 사고 1년 사고 팔고 그랬거든요. 틀림없이 또 다음 시장의 주인공이 나타나고 그 다음 시장의 주인공이 반드시 나타나서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주식시장이니 지금까지 주도했던 메타버스, 그 다음에 네. NFT, 그렇다고 지금 이미 올라타 있는 분들, 뭐 계속 상승하고 있으니까, 네. 위메이드 대장주를 중심으로. 네. 근데 이제 오늘 뭐 다른 주들은 이제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이제 손을 놔야 되나? 아니면은 대장주가 살아있으니 조금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버텨야 되는 거 아니야? 참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들고 있는 분들도 조마조마할 거예요, 이게. 서로 눈치 보면서 탈출 시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쪽 이타만 하는 것이 저 사실은 이 얘기 안 하면 안 돼요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방송만 틀면 메타버스, NFT 얘기가 너무 지겨워, 많으니까 나도. 지겨우시죠, 그죠? 맞아요, 지겨워요. 근데 이걸 빼놓고 안 돼. 왜냐면 이게 시장에서 벌어진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안 했으면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치. 빠지면은 그때 그 기회 잡고 본다. 그리고 위메이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다른 영역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진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뭐 여기서 나와서 내가 50만 원 감비돼가지고 50만 원 가서 맞췄잖아요. 아무짝에도 의미 없는 겁니다. 이제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그분만들의 영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맞춘다 틀린다에 이런 전혀 개념이 없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메타버스라는 시장이 끝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좀 시장이 좀 어쨌든 뭐 내가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의 템포가 온다면 뭐 한번 일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보지라는 뭐 시장의 분위기는 또는 아직 후발주자 종목들이 막 올라왔잖아요. 소프트캠프라든가 한컴 이런 종목들이 막 NFT, 메타버스 이런 거에 엮이면서 우후죽순 좀 올라오는데 뭐 시장이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종목의 집중 장세에서 확산 장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테마성이라 종목의 이름을 대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그렇죠. 올렸었던 뭐 이런 종목들에서 확산이 되고 있으니 이제 좀 막 매매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메이드 하나가 단독으로 이렇게 시장을 와가지고 야, 저 위메이드 너무 올랐어. 이렇게 뭐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됐는데 네. 갑자기 다른 게임주들이 거기에 합류하면서 이게 그렇죠. 테마를 잃어버리니까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이 세력이 더 강해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무서운 게 메타버스 하나로만 딱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엔터랑 연결돼 있죠. 그리고 얘네 두 개가 게임이랑도 연결돼 있죠. 여기에 NFT라는 것도 연결돼 있고 암호화폐랑 같이 묶여 있어서 이게 하나의 산업군으로 완전히 묶여 버렸잖아요. 그거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만 해도 새로운 성장 어떤 섹터 혹은 그 키워드를 네. 언택트라고 했다고 하면은 네. 이건 이제 완전 올드한 느낌이야. 이제는 이 부분이 그렇죠. 맞습니다. 메타버스가 그냥 새로운 성장의 어떤 키워드 같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복잡해요. 게임주도 다 차별화돼서 움직이고 지금 그 컨텐츠도 이제 지옥이 지금 넷플릭스 오픈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컨텐츠들 아침에 쭈르륵 밀리는데 초록뱀은 또 초록뱀 밑에는 안 빠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NFT랑 묶여 있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갤럭시 모니터는 잘 버텨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말씀드린다는 거 이제 다 쪼개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설프니 이 종목들을 쭉 이렇게 바운드리를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타겟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기간 조정을 줬다든가 가격 조정을 줬다든가 그러면 그런 타이밍에 나의 타점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쫓아가가지고 단타밍을 잘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들을 필요도 없으시기 뭐 때문에 알아서 가치가 잘 하실 거고. 해봐야 가치가 없는 이야기니 이제는 철저한 종목병을 장세가 돼버렸다. 이 섹터 테마가 끝났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모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 수 없다. 네, 그렇죠. 이게 당장 내일 꺾어질지 아니면 이게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우리가 도대체 계산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정말로 그래서 이제 무서운 섹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한꺼번에 다 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냐면 우리가 뭐
뭐 매출이라든가 EPS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적정 주가 산정을 하는데 혹은 그 산업의 성장 어떤 퍼센테이지를 계산하고 이거는 아예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 앞날이 안 보이는 거라.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저기 암호화폐 코인에서 시장에서 봤잖아요. 그렇지. 그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밸류가 보인다? 그러면 못 가요. 지금 제조, 뭐 아무것도 못 가잖아요. 제조, 전설, 건설, 뭐 철강, 호실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PDR만 보는 세상입니다. 프라이스 드림 레이셔. 꿈의 지수만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이냐. 그러니까 이것도 개별적으로 이제 그쪽에서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단탁분들이야 다들 이제 그래서 걔들 만나서 후배들 만나서 얘기 들어오면 게임이 더 좋다, 엔터가 더 좋다 막 자기들끼리 막 엄청 싸워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제 또 양쪽 맞으니 난 내가 때가 되면 알아서 할게 이제 이러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쪽은 어느 한 섹터로 말하기는 어려워졌다. 투자이기에는 좀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꼭대기가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뭐 우리 좀 돌아보면은 우리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갤럭시아 머니터리 뭐 네. 컴투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좀 느낌이 네. 좀 이상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흐름이 참 좋았어요. 물론 오늘은 이제 많이 꺾어졌죠. 네네. 요걸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세요? 뭐 NFT라는 시장이 오픈되었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플랫폼으로 앞으로 이제 NFT화 하는 거잖아요. 뭐 게임이 됐든 거래가 됐든 그렇지. 화폐를 NFT화 해가지고 이것을 그 안에서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바로 거래해 버리면은 조금 뭐 사행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NFT를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좀 정당성이 부여되고 있으니 그 플랫폼을 첫 번째로 만든 것이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다. 이 오픈을 한 것이 이런 것들로 이제 갔는데 시장이 주가가 진짜 강합니다. 이쪽은. 최근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다시 하나 오픈했더니 뭐 위세 하이텍인가 뭐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뭐 추천의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자리가 많이 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간 조정을 준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차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쨌든 가치 평가나 이런 걸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차트를 보고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정말로 힘이 세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들어가시겠어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저의 성향으로서는 뭐 말씀드릴 뭐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이제는 어디를 봐야 돼요? 메타버스라는 기쪽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 가장 특이했던 게 이제 인디 디스플레이였거든요. 시장 이안 좋은데 LG 고개를 디스플레이. 들었단 말이죠. 이게 정말 무거운 주식인데. 정말 무거운 주식이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었던 주식인데 메타버스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OLED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이 된다고 한다면 차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3개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포함되고 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앞으로 OLED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니 뭐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 OLED가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메타버스를 한다면 무언가를 보는 장비들이 더 수요가 더 많아질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화질은 더 고화질이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디스플레이 후발주자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어색함을 갖고 꿈의 지수를 갖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색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좀 그런 의미의 해법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하여튼간 이제까지 소외받았던 이게 뭔가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는 네. 접점이 있는 그동안 네. 소외받았던 대형 우량주 여기에서도 네, 네. 뭔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죠. 근데 LG 디스플레이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막상 떠오르지는 않는데.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것을 함께 쫓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게 자꾸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차트는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가장 빨리 움직였었던 이제 종목 중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본다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강하게 치고 갔었다라는 점. 그다음에 지금 소재 쪽이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그다음에 덕산
두산 네오로스나 덕산 테코피아는 뭐 아예 지금 나는 다른 놈이야라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뭐 필옵틱스라는 놈들도 좀 고개를 들고 있고 저 절대 추천 의미가 아닙니다. 못 올라간 것 쪽에서 이게 지금 그렇죠. 눈에 들어왔고 올라간 쪽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라는 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건 뭘까요? 그 안에서 다 고개는 들었으니 본인이 편하신 취향을 좀 선택해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소재 장비 쪽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좀 정상적인 좀 시장의 해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참 우리가 이 예전 같으면은 미국 시장을 우리 한국 시장의 바로미터 정도로 봤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오르는 섹터 혹은 주식들 그 다음날 한국에서도 또 반영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면으로 뭐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뭐 GM이 됐든 뭐 이런 자동차 회사들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한국의 현대차, 기아, 뭐 이 현대모비스 그 쇼티지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GM도 뭐 그런 얘기하면서 참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어려웠단 말이죠. 한국은 계속.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석고대죄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난번에 자동차 좋다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은 꼭 댓글을 보거든요. 정말로 비판을 하시더라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꼭 나왔어야 되는 질문이 이 방송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잠시 후에 다른 섹터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고, 기아, 현대차, 모비스, 그러니까 만도 이렇게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을 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반등을 주었었고, 앞으로 내년에 키워드는 자율주행이라고 했었을 때. 뭐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뭐 애플카가 됐든 뭐가 됐든 좀 가치의 매력도는 좋아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명분 정당성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글로벌의 위상도 더욱 높아졌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제 내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던 핵심 이유는 마이크가 손댔네. GM이랑 포드는 주가가 좋았었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죠. 정말 좋았죠. 거기에 현대 기아차 모비스 만도가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 수급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첫 번째 부러짐이 마그네슘 뭐 공급이 좀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요소수 다음으로 이거 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딱 부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미중 간에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리비안 상장하면서 뭐 글로벌 수급이 좀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 미 ETF는 그쪽을 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도 되지만 기관들이 여기서 파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진짜 좀 섭섭합니다, 기관 여러분들. 근데 뭐 그들의 판단이니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열심히 샀었던 이것을 외국 갈 때도 못 가고 기관 외국인이 사도 못 가니 조금 내가 좀 성급하지 않았나. 아직 지수가 가기에는 벅찬 시장이다. 그렇다고 뭐 이렇다고 해서 현대 기아가 매력이 없어지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은 이제는 그 현대차가 미국에다가 8.4조 으로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애프터 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1차 부양안 통과했었을 때 거기 안에 전기차 그 완성차 업체 보조금 얘기가 없었거든요. 원래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해줄게라는 게 계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 내 기업들, 자국 기업들만 주고 현대차 안 줘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 투자한 다시 고려해 봐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해결이 좀 된다면 미국이 그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었던 그것에 대한 진행이 차곡차곡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현대차 갖고 있었던 그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포드 GM 갈 때 못 갈 이유가 없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마지막 퀘스천만큼은 미국에서 하기로 했었던 보조금이 해결이 되느냐. 마그네슘 문제는 조금 껄끄럽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현대차가 좀 그 밸류를 제가 순위를 기아, 현대, 안도였는데 오늘은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들에게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기 때문에 좀 심심한 위로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고요. 여전히 기아, 현대 좀 동급에서 약간은 탄력성은 기아가 높을 수 있다라 말씀드리겠고, 만도의 질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도를 좋다라고 보기에는 물적 분할 이슈가 있지 않냐. 네. 그럼 결국은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처럼
결국 기업 가치를 깎아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만도 수급이 워낙 좋았고 그리고 사실 일단은 지금은 포트를 이거는 조금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 그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어쨌든 수급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느낌은 이겁니다. 분할되기 직전까지는 땡겨 올릴 수 있겠구나. 왜냐면 아무도 못 살 테니. 그래서 그동안 외국인 기관들, 왜냐면 물적 분할 이슈가 지금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물적 분할 없애야 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그치. 거예요? 진짜 너무 탄식만 나오는데 LG화학도 물적 분할되는 거 아는데 계속 주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거는 이제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짧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 수급으로 올라온다라는 것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좀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만 좋지만 이런 게 나빠요라는 것은 양쪽의 얘기를 다 하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는 지금 이 자리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네. 네. 하여튼 그렇죠. ESG에 대해서 자꾸 부르짖지 말고 그런 거 하나서부터 네. 잘해야 우리가 자꾸 이 주식시장에 돈을 투자할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래야 또 기업이 성장하고 되는 사업은 어떻게든 물적 분할하려고 하니 자꾸 국내 자기들 투자자들이, 리스크는 네. 줄이고 돈은 시장에서 땡겨오고 경영권은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얘기하면 여기까지만 짜증나서. 하시죠. 네, 네, 기분 좋게 또 방송해야죠. 자, 그러면 아까도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오늘서부터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늘고 있단 말이죠. 네. 뭘 때문에 우리 함 차장님도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셨나요? 오늘서부터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참 너무 취약한 장인데 오늘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희망의 끈을 갖는 건 지금 업종 코스피 차트는요. 이렇게 매달리게 하고 있는 차트예요.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선물 트레이딩 하는 동생은 탄식을 해요. 지금은 깨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이래? 그래서 야, 우리 장은 안 되는구나. 하방 배팅장을 따박 그때는 또 지켜줘서 나쁘게 생각하면 여기서 뽑아먹고 싶은데 장을 망가뜨릴 생각은 없어. 망가뜨릴 생각은 확실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매도해놨는데 여기서 확 뭉개버린다고 무슨 뭐 그게 있겠습니까? 팔 거는 다 팔아놨으니. 근데 그런 데서 여기서 이제 자치적으로 올라갈 체력은 조금 시간이 있어 보인다. 거기에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12월 달에 대주 과세 이미 많이 정리됐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됐을 거고 그 안에서 지금은 종목별 피킹 전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마저도 이제는 좀 희망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기대심을 좀 시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 시장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데는 저도 좀 동의합니다. 외국인이 올해 1년 내내 팔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1년 사고 1년 팔고 1년 사고 1년 사고 팔고 그랬거든요. 내년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주도주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풍이 불고 있는 메타버스나 이게 아니라 네. 지금 다음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좀 길목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제 하려고 했던 게 내년에 이제 포트를 확 늘리려고 했던 게 자율주행인데 이게 지금 올해 뭐 번개불에 코고 먹듯이 오늘 막 써먹을 것 같아서 불안한 건 LG전자를 예를 들면 차곡차곡 조금씩 사모아갔었는데 오늘 확 떠버리니 이거 팔 수도 없고 오늘 다 땡겨 살 수도 없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갑자기 올라버리면 맞습니다. 손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남은 현금 다 살게요. 오늘 그 삼성전자를 샀었던 그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그 기회가 온다면 조금 보고 싶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장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도 좋아질 것이고 외국인의 수급이 좋아져서 어떤 대형주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높아질수록 이런 소형주 단에서의 우리의 상대적 박탈감을 높여주는 이런 피곤했던 시장에서는 좀 한꺼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주도주가 뭔지는 아직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잡아갈 주도주는 아직은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제 새롭게 뭔가 섹터가 떠오르는 섹터가 나오면 이제 거기가 주도주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잘 지켜보고 있다가 빨리 그래도 좀 초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한 생각에서 어쨌건 지금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때 얘기했지만 뭐 11월 하순서부터 좀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좀 네,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제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 양도세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11월에 빠질 거 아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어디 미리 다 처리했을 네, 수도 이미 있다. 다 처리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섹터에 갖고 있었던 분들은 주가가 빠져서 안 팔아도 10억 미만으로 내셔로 오신 뭐 그런 상황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오히려 12월에는 이제 역반전이 외국인의 매수가 12월에 역으로 공격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시장이 뭐 여기가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단 일단은 포기할 것 같은 시장의 자리에서는 따박따박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흘러내려갔었으면 이번 주 최근에 있었던 반등이 없었으면 이게 쌍바닥 찍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것을 흘러내려가 버렸으면 그렇죠. 진짜 투심이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자리에서는 2600, 2800 별 얘기 다 나왔겠죠. 별얘기 다 나왔을 수 있었던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희망의 끈을 잡아가 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이다. 그래서 다음번에 시장에 주도주가 왔었을 때는 좀 미리 앞서서 제가 그 포인트를 잡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그때 주도주가 되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완전히 들어와서 매수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포인트 안에서 자율주행 쪽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IT에서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LG전자 요거는 나의 타이밍을 보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좀 조정받을 때 좀 모아서 나가자. 그래서 LG전자를. 여기에서 파생되는 종목이 어떤 것일까? MLCC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중소형주들. LG전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같이 움직일 네. 수 있는 그렇죠. 그 뒷단의 중소형주들. 그렇죠. 자율주행 키워드 안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요 안에서 좀 뭐 단기 투랭이 됐든 모아가는 전략이 됐든 이런 걸로 일단은 좀 해법을 좀 찾아봐야 되는 단기적인 시장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일단 그런 세밀한 전략을 쓰려면은 멘탈이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네. 요즘 건강하지 못한 분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막 그렇게 떠오르니까 네. 소외돼 있으니까 그 오는 그 소외감, 그다음에 그 박탈감, 나만 뭔가 뒤처지는 네. 느낌. 이렇게 괴로운 분들이 정상적인 멘탈을 가지고 제대로 시장을 보고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힘든 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진짜요. 옆집은 막 잔치치기 하고 있는데 나만 철푸덕 안에 앉아 있는 거고. 아니 다 망했, 다 돈을 못 벌었으면 괜찮아. 네, 서로 맞아요. 위로가 위로가 되면서. 되는데, 네, 그렇죠. 참 어려운데 다른 걸 안 봐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안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한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시황을 보실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안 볼 수 없죠. TV만 틀면 맨날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계좌에 대한 좀 이 포트가 너무 시크릿컬 쪽에만 만약에 모여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늘 이렇게 치료를 하죠. 그런데 언제든지 시장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대응을 어떻게 하냐면 매를 똑같이 때리는 거죠. 어느 한 놈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10대씩 뭐 3대씩 맞으면 이렇게 한 10% 20%가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좀 시장이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바뀌는 변화 속에서 맞춰갈 수 있는 종목군들의 좀 변화를 하나씩 하다 보면 그런 쪽에서도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전략을 쌓아가면서 하다 보면 조금 해법이 되지 않을까. 또는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 파신 다음에 한 종목씩 해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한 종목씩. 제가 좀 특화된 게 이런 매매가 제가 좀 특화되어 있거든요. 많이 빠서 아무도 말 없을 때 뭐 30% 40% 난 거를 사가지고 이제 올려서 추후 전략을 세우는 것들을 해오는데 그런 전략도 있으니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조금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히 오르는 종목 없고 영원히 빠지는 섹터 없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안 사셨으면 이거 내 섹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후배를 한 명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제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 됐어요.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그 친구가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후배가. 형, 주식시장 어때? 그래서 주식을 배우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만나서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 주식 어떤 거 봐? 그래갖고 지금 시장은 이래저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게임 메타버스 뭐 이쪽 NFT 이쪽에서 트레이딩을 해야지 아마 수익률이 좀 좋게 날 거야. 그랬더니 아니 형, 이 친구가 주식 시작한 지 3개월 됐습니다. 봐온 지는 좀 몇 달 됐겠, 더 오래됐겠죠. 근데 형, 석 달 있다 볼래? 아니 지금 그게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거기서 나한테 매매하라고 트레이딩 하라고 할 수 있냐고. 그거는 내 거 아니야.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정말 많이 싸서 투자해봐도 내가 계속 사모갈 수 있는 종목들을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막 철학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후배를 만나서 얘기를 들으면서 초심을 다잡게 됐어요. 그 친구가 엄청 의기양양해요. 석 달 동안 수익률이 3% 수익이 났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자신감. 예전에 더닝크루거 효과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자신감이 똘똘 뭉쳐있는 거에서 야, 3% 벌었는데 괜찮아? 그랬더니 자기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온 이유는 은행이자가 1%니까 석 달에 3%면 12년 이자 땡겨온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난 희망을 봤다라는 거죠. 야, 그래서 내가 너무 휘둘리고 있었구나. 시장의 중심에서 그치.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 나 또한 너무 휘둘리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친구 하는 얘기를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그거 얼마나 한편으로는 우습겠어요. 나 15년 동안 있었지만 절대 우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내가 한번 이 친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는 어떤 섹터를 사서 그렇게 힘이 나고 있니? 그랬더니 지금 건설과 시멘트주들, 페인트주들을 바닥에서 차곡차곡 잘 모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형 6개월 있다가 뭐가 더 오를지, 게임주가 오를지 이게 오를지 내기할까? 하는데 내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인데 판이 어떻게 바뀔지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게임주 여기서 얘기한 사람들은 다 언제 내가 그런 얘기했었던 다 없어지고 또 그때 가서는 뭐 건설, 철강 뭐 이런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 저는 이 시장을 장기 플랜으로 짜면서 얘기했던 종목들이 못 갈 때 죄책감이 되게 커요. 그런데 조금 그런들 안에서 조금 해법을 찾아가시고 좀 긴 그림의 전략을 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는 그 말을 참 믿거든요. 급한 건 내 사정이지 세상은 하나도 안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암만 안달 부리고 조바심 내봐야 하나 도움되는 거 없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 그리고 네. 새로운 그 다음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시장은 틀림없이 또 다음 시장의 주인공이 나타났고 그 다음 시장의 주인공이 반드시 나타나서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 주식시장이니 이번에 못 벌었어도 다음번에는 벌 기회가 틀림없이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 위로를 좀 받으시고요. 또 새로운 투자의 아이디어를 구하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제까지 수고해 주신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